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월 연휴는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5월도 중순에 접어들어서 좀 더워졌을까요? 슬슬 좀 더워지는 것 같던데. 이번 여름이 진짜 더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요? 왜냐면은 2016년 여름이 진짜 더웠잖아요. 그랬나? 2016년, 2017년 여름이 그렇게 더웠대요.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 날씨를 2016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올해 1월 날씨가 더 덥다 그럽니다. 아, 네, 근데 전반적으로 다 더워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잘 지금도 몰라서. 네. 엄청 빨리 따뜻해진 거 아닌가요? 거의 3월, 뭐 2월 중순부터 막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일교차는 좀 심했지만 따뜻하긴 했는데 네. 좀처럼 뭔가 여름이 안 오는 느낌이긴 했어요. 좀 약간 찬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 저희 기억으로는 좀 봄이랑 가을이 아주 짧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름이랑 겨울이 되게 긴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봄은 좀 그나마 좀 선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이 4월 29일이거든요. 오늘부터 좀 되게 덥더라고요. 덥다? 네, 덥다는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포항의 여름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일교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낮에는 아침에는 뭐 한 9도, 8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초봄 날씨인데 네. 저녁 그 좀 해 좀 뜨고 하면은 2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옷을 장단에 맞춰야 할지. 그쵸, 옷을 네. 챙겨 입기가 참 좀 곤란하죠. 네. 그래서 저는 더운 것보단 추운 게 싫어가지고 좀 진짜요? 따뜻하게 입는 편입니다. 난 추운 게 더 따뜻해. 다 다른 거죠. 그쵸? 어쨌든 저희 그러면 단신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이 인종차별적 AI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이미지인데 손의 피부색이 밝을 때는 체온계로 또 어두울 때는 총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네요. 네. 같은 사진을 피부색만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했었는데 네. 그 체온계죠? 그 비접촉식 체온계.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이미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백인이 그거를 들었을 때는 온도계로 인식을 했는데 흑인이 들었을 때는 총으로 인식을 했다. 뭐 이런 네. 뉴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의 비전 AI라고 이미지를 분석해서 어울리는 단어를 기록하는 데이터 라벨링에 쓰이는 AI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담당자가 사과를 했고 정말 이게 실수잖아요. 실수인데 사실 이 얼마 안 되는 그런 학습 결과가 이제 편향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게 반복되면은 정말로 편견이 편견을 부르고 뭐 이렇게 그쵸, 되지 않나요? 그쵸. 네. 편견이 기술을 만들고 네. 또 그 편향된 기술이 또 편견을 만들어내고 네. 심지어 이런 AI 기술 같은 게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CCTV에도 쓰이잖아요. 네. CCTV에서 사람 인식하고 이런 거에도 쓰이는데 만약 그런 수준까지 간다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그 생각도 났어요. 사이코패스라고 저희가 언젠가 한번 다룰 네. 애니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범죄 지수 같은 걸 스캔을 해가지고 너는 뭐 싹수가 노란 놈, 뭐 너는 뭐가 될 놈, 뭐 이렇게 이렇게 진로까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그 범죄 지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방금 오늘도 이제 이런 비전 AI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쓴 게 카드를 요즘은 카메라로 이제 딱 이렇게 인식만 하면은 그 숫자 같은 걸 다 읽어가지고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이 물론 뭐 옛날부터 되던 뭐 기술이긴 한데 처음 이걸 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그 뭐 신분증 같은 것도 인식을 하고 뭐 이렇게 글자 인식을 엄청 빠르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로 뭐 머지않아 뭐 사람 얼굴은 다 인식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뉴스 보면서 네. 좀 뭔가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게 네.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네. 데이터셋을 넣을 때 이미지를 가공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미지를 넣을 때 뭐 피부색을 바꿔서 바꾼 데이터셋을 한꺼번에 다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처리했으면 네.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공해서 넣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랬나? 잘 데이터가 모르겠네요. 많겠죠.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네, 엄청 많을 거고. 그러면 피부색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네. 그거를 저는 AI로 이미지를 재처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네. 예를 들어 이미지에 사람을 지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넣는다던가 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그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해서. 네. 예를 들어 뭐 그 사람 피부색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재처리하는 AI를 같이 써서 네. 이런 효과를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한다면 네. 뭐 뭐,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렵겠죠, 근데. 그러니까 네.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할 것인가를 네. 우리가 모든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럴 수는 네.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여전히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저런 고민을 하겠죠 이제. 네. 야,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네. 지원자가 부족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이제 많이 없으니까요. 네. 네. 이게 그 방송 나갈 때는 좀 된 뉴스긴 할 텐데 네. 또 방송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어디서 그 약품 임상 시험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 약품 그랬나요? 이름이 뭐였죠? 치료제를 하나 임상 시험을 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백신 임상 실험을 하다가 실패한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원래 신약이라는 게 실패가 엄청 많아가지고요. 네. 네. 사실 뭐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이 실패했죠.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약이네요. 그래서 그 원래 그냥 뭐 보통의 신약 개발할 때도 실패율이 상당히 높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것도 아무리 이제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네.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SF8이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한국 SF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블랙미러 같은 느낌이랄까?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MBC랑 한국 영화 감독 조합이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
등이 함께 8편의 SF 드라마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40분짜리 개별 작품을 찍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는 요런 드라마 시리즈고, 요 드라마, 8편의 드라마 각각이 한국 SF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내분실도 있네요. 관내분실은 아니고요. 관내분실이 실린 아, 이 작품집에 실린 네.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집에 네네네. 실린. 네, TRS를 돌봐드립니다. 요거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는 요거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루카 작가의 독립의 5단계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에는 무려 문소리 배우가 주연을 맡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저희 옛날에 다뤘던 네, 그 옴니버스 영화 있잖아요. 그 부처가 된 로봇 나오는 영화. 레디메이드 보살. 네네. 뭐 이런 그런 거? 작품들이 네. 약간 떠오르네요. 그러게요. 그 작품도 좀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작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래서 어떤 원작들이 다뤄지고 있는지는 한국일보에 나올 8월 선보일 한국 토종 SF 드라마 SF8 원작 소설은 어떤 작품이라는 기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정 배우도 나오네요. 정말 좀 쟁쟁한 배우와 쟁쟁한 감독들이 연출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계속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소개를 못했던 SF 미래에서 온 이야기라는 한국일보의 칼럼이 있는데, 여기서 마지 피어시라는 작가를 소개한 네. 칼럼이 있어가지고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2018년에 실린 칼럼이긴 한데 그 심한선 SF 칼럼니스트 이분이 이제 쓰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 피어시는 1936년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서 페미니스트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시, 희곡 등을 냈었다. 이분이 쓴 SF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되게 과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상당히 과감한 그런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약간 저희 예전에 다뤘던 뭐였죠? 그게 아서 클라크는 아니고 필립 K 딕의 소설들이라던가 요런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저희도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분이 사실은 사이버 펑크 SF의 선도자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흔히 이제 사이버펑크라고 하면 윌리엄 깁슨을 떠올리거든요. 윌리엄 깁슨이 이제 뉴로맨서를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마지 피어시를 사이버펑크의 출생지, 마지 피어시의 소설 이제 시간의 경계에 선 여자, 요거를 사이버펑크의 출생지라고 평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소설을 예전에 김초엽 작가였나? 하여튼 제 친구한테 좀 그 추천을 받은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페미니즘 SF긴 한데 그냥 한 방향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칼럼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대강의 어떤 스토리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버펑크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얼터드 카본을 봤습니다. 얼터드 카본 공상님 아직 안 보셨죠? 네, 안 봤어요 아직. 원작 소설이 있어요. 얼터드 카본은. 그래서 소설 원작으로 만든 넷플릭스에서 돈을 정말 쏟아 부어서 만든 시리즈물입니다.
근데 주인공 배우는 상당히 이제 멋있고 연기도 잘하는데 전 다른 배우들이 조금 연기가 좀 심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상당히 돈을 쏟아부어서 CG라던가 뭐 요 어떤 세팅이라던가 요런 거는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오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 작품도 후반에 가면서 약간 힘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고, 초반에는 상당히 재밌었고, 뭐 물론 후반에 가도 뭐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바꾼다는 설정을 얼터드 카본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갈아탈 수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행성감기에 걸리지 않는 법에서 육체 공유 뭐 이런 거 네.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인간의 이제 몸에 약간 전내화가 된 거죠. 공각기동대처럼. 근데 공각기동대에서는 이제 몸이 약간 기계 몸이었잖아요. 네. 몸이 의체화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몸이 기계화가 되지는 않고 그냥 그 몸을 이제 정신이 갈아탈 수 있고 이제 정신이 이 몸에 이제 딱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뒷목에 보면은 이제 메모리 칩 같은 게 다 박혀 있는데 요 메모리 칩을 갈아 끼면 이제 새로운 몸의 이제 새로운 몸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한 배우가 어떤 영혼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다른 연기를 하는 부분이 좀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 보니까 네. 공각기동대 신작도 나왔네요, 넷플릭스에. 네, 저 그거 1화 봤어요. 2화까지 봤던가? 근데 약간 취향을 타실 수가 있는 게 3D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3D 애니메이션은 되게 좀 안 좋아했는데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 거는 근데 그래도 공각기동대니까. 그리고 감독이 카미야마 켄지더라고요. 카미야마 켄지 감독이 저기 공각기동대 TV판 1기, 2기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네, 반갑다. 기대가 되고 예, 그러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고 괜찮으면 뭐 소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최근에 그 네. 블랙미러를 드디어 다 봤어요. 원래 다 최근 안 보셨었네요. 제일 최근 시즌 있잖아요. 작품 3개 있는 거. 네. 그거를 드디어 다 봤어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막 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좀 보고 싶어서 네.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막 그래서 막 이것저것 찾아다녔는데 네. 애니메이션을 몇 개 봤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뭘 봤냐면은 그 귀멸의 칼날 네.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요즘 뭐 인기가 있대요. 네. 그거를 봤고 또 겐칸 아슈라 아, 라는 작품이 또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뭐, 왓챠에 있어요. 넷플릭스인가? 네, 넷플릭스에 아, 들어갔던 것 넷플릭스에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몇 화 보다가 말았어요. 네. 그렇군요. 약간 생각 없이 보려고 하는데 보면서 자꾸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런 설정을 했지? 무슨 의도로 저런 설정을 했을까? 예를 들어 겐칸 아슈라에는 뭔 설정이 나오냐면 네. 어떤 히키코모리가 네. 자기 방에 있는데 사실 막 그 일본의 엄청 거대한 기업을 주무르는 막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왜 저런 설정을 했을까? 왜 저런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저런 걸 썼을까? 그리고 그 작품 자체가 뭐냐면은 그 기업의 뒷세계에는 막 결투를 해가지고 서로 막 뭐 예를 들어 건설권 그런 거를 가지고 막 뭐라 그러죠? 결투를 한다. 네. 그런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너무 약간 무슨 환상을 가지고 그런 설정을 만들었는지가 너무 좀 계속 생각이 나니까 네. 좀 그래서 보다 말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룰 작품은 어떠셨나요? 오늘 다룬 작품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다룰 작품 나의 지구를 지켜줘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끄트머리에서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나의 지구를 지켜줘는 만화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약간 뭐 완전한 애니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요. 그 다음에 만화의 작가는 히와타니 사키라는 분으로 이분이 이 작품 말고는 사실은 이 작품만한 이제 작품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엄청 초창기작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까지는 아니고요. 이 작가가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는 진짜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얼마나 된 작품이죠? 옛날 작품이죠. 이 작품은 하나토 유메라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잡지인데 여기에서 연재가 됐고 1987년에 시작을 해서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태어나기 전에 시작을 해서 1994년에 완결이 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이 80년대의 감성이랄까? 좀 약간 한계가 보이기도 해요.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봐도 정말로 좀 대단하구나 싶은 그런 전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87년부터 94년까지. 네네. 제가 태어날 때 완결이 났네요. 그래서 전체 21권이고 나중에 애장판도 10권짜리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둘 다 지금 절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뭐 내 사랑 앨리스라는 작품으로 네, 제목이 약간 그렇게 네, 나왔대서. 약간 해적판으로 그렇게 왜 나왔었죠. 해적판인가요 이게? 뭐 그럴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대원에서 내 사랑 앨리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고. 그래요? 네, 2001년에 제목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2001년에 재출간이 됐는데 네. 그때 제목이 바뀌었다고. 네. 그래서 그 이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북으로는 훨씬 또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패드로 만화책을 처음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네. 아이패드를 사고 아이패드로 만화를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편할 것 같아요. 네. 화면도 큼지막하고. 저는 이북 리더로 봤는데 네. 뭐 못 볼 건 아닌데 뭐 조금 불편한 거는 이제 화면 넘어갈 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북 리더는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느려요. 좀 얘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산 이제 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전자잉크를 쓰다 보니까 좀 잔상이 남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단점이 뭐냐면은 눈은 좀 편하긴 한데 네. 이게 비트 LED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흑백이죠. 예, 컬러가 안 되죠. 네. 아이패드는 무게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누워서 맞아요. 누워서 읽으면은 팔이 네, 너무 아파가지고. 이북 리더는 되게 가볍죠. 그리고 그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직업병. 원문을 보진 않았지만 네. 이건 원문을 보지 않아도 명백한 오역인 부분들도 그래요? 있거든요. 일본 작품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확실히 아실 수 있냐면 혹성이라는 단어가 나온지를 보시면 제가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도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네. 혹성이라는 거는 일본의 왁세라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음차한 단어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성인데 이제 혹성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는 이 번역가 분이 너무 게을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건 행성이구나 이렇게 바꿔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행성이 있고 혹성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성하면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소행성. 네, 그쵸. 소행성 같은 게 막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성 중에서 좀 뭐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를 혹성이라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성이라고 계속 나오고요. 이북 일단 애장판에서는 혹시 번역을 새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북으로 사시면 21권짜리 만화책이 다운받아지고 근데 또 이제 표지는 애장판 표지입니다. 그래서 2권씩 뭔가 같은 표지를 가진 이제 만화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화 된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할까요? 네. 애니화가 93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결이 나기 전에 이제 애니화가 됐죠. 그래서 제작을 프로덕션 IG라고 해서 공각기동대 극장판 그리고 공각기동대 시리즈를 만들었던 그 회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공각기동대 극장판을 95년에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뭐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비슷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TV판이 아니고 OVA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인가 뭐 요 OVA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OVA라는 거는 TV 애니메이션은 이제 매주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기한에 좀 쫓기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드라마도 뭐 쪽대본을 가지고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TV판으로 할 때는 훨씬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OVA는 이게 질 때마다 하나씩 발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DVD 형태로. 그쵸. 그래서 훨씬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자원을 들여서 한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V는 그냥 공짜로 방영이 되지만 OVA는 팔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시장만 확실히 있다면 요거는 훨씬 돈을 많이 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설명을 했냐면 퀄리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작품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작화가 좋고 음악도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음악에 제가 팬으로 있는 미조구치 하즈메라는 분과 그다음에 칸노 요코라는 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은 좋다고 제가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애니메이션이 네. 지금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대부분보다 작화나 그런 게 더 뛰어나지 않나요? 묘사라던가? 그게 뛰어난 게 뭔지에 따라서 뭐 기준을 뭘로 담지에 따라 다르죠. 굉장히 세세하다든가 묘사가 그렇지 않나요? 영화 사실 같은 걸 근데 보고 요즘은 봐도.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셀화 방식으로 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 그렸는데 네. 그게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오면서 훨씬 이제 섬세한 표현이라던가 매끄러운 선이라던가 이런 걸 표현하기는 요즘이 훨씬 나은 게 사실이죠. 나은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이 애니메이션에 공력을 들이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이 기술을 가지고 네. 얼마나 공력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했는가를 보면은 뭐 옛날이 요즘보다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옛날이 자본 투입이 뭐 훨씬 더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사실인가요? 버블 경제 시대에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뭐 모든 작품이 그랬던 건 아니고, 제 일부 작품들은 뭐 그런 걸 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은하영 전설이 그랬다고 들었긴 했거든요. 은하영 전설이 그때 버블 경제 시대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클래식 곡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 사가지고 이제, OST를 활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는 이제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화 퀄리티에 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작업 프로세스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1대1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 시장을 보면 약간 독창성이나 네. 어떤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을 하는가 또는 뭐 어떤 스토리의 완성도가 얼마나 좋은가 저는 스토리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옛날 작품들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죠. 근데 뭐 이런 게 추억 보정일 수도 있고요. 제가 뭐 모든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약간 인기를 끄는 애니메이션의 그 유형 같은 게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좀 곁다리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6부작의 OVA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의 절반 정도 내용이 그 애니메이션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완결이 난 다음에 애니메이션화가 안 됐던 부분을 약간 뮤직 이미지 비디오라고 해가지고 금빛의 시간은 흐르고라는 요 30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족하나마 짧게나마 뭐 그 뒷얘기를 다루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금빛의 시간은 흐르고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좀 일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애니메이션 이런 느낌이구나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스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만화를 다 보시고 보시면 훨씬 또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DVD로 저는 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짜리 이제 DVD인데 네. 애니메이션은요? 네네,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한때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DVD가 나오면 너무 안 팔려가지고 떨이를 네.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떨이 할 때 한 10,000얼마인가 주고 샀는데. 아, 3개 합쳐서요? 네네. 근데 이제는 절판이 돼가지고, 음. 절판인지 일시품절인지 그래가지고, 네. 뭐,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좀 이건 또 여담인데 금빛의 시간은 흐르고에 이제 주인공 모크렌의 아버지 역할을 잠시 나오거든요. 네. 정말로 대사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시다 아키라라고 아주 유명한 성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아버지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네. 좀 작품 외적인 얘기를 많이 했네요. 스토리가 상당히 깁니다. 네, 21권짜리 책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줄거리 요약이 인터넷에 보시면 좀 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네. 들면 나의 지구를 지켜줘 정주행 후기 뭐 이래가지고 뭐 올라온 블로그 글도 있고 네.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건 정말로 개략적인 네. 부분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그런 줄거리 정리글을 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역시 이제 만화책을 보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만화가 서술 트릭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술 트릭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거랑 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오해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뭐 진실은 모두에게 각각의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가 아니고 각자의 진실이 따로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야말로 네 그게 뭐 작품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주요한 그런 서술 방향으로 이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품 소개는 해야 되니까 정말로 좀 굵직굵직한 것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생선 뼈다귀 가운데로. 그렇죠. 생선 뼈다귀만. 일단은 좀 2까지는 만화책 초반이라서 네. 좀 반전이요. 스포일러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네. 생각하는 구간이 하나 있고요. 네. 1차 스포일러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스포일러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2차 스포일러 구간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내용이 너무 짧아서 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이거는 정말 좀 네. 보시고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해서 네. 뭐 굳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뭐 얼마든지 뭐 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스포일러 구간 스포가 약한 구간과 스포가 좀 강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제 작품의 개요를 이제 그냥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전생의 얘기입니다.
환생을 믿으시나요, 공상님은? 저는 환생을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 환생에 대한 뭔가 소설? 약간 논픽션 같이 쓴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릴 때 읽으니까 그게 약간 각인이 되더라고요. 각인이라고 해야 할까? 약간 그 저희 세계관 형성에 좀 지대한 영향을 좀 줬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 뭐 정말로 믿는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뭐 내세가 있는가, 전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사실은 뭐 믿기 나름인데 이렇게 믿으면 내가 사는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네,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아무튼 그 전생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인물들이 전세의 꿈을 꿔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내고 서로를 찾아내게 되죠. 근데 이런 꿈을 꾸면은 진짜 믿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네. 연속성이 있는 그런 꿈을 꾸고, 네. 그다음에 서로 이제 꿈 내용도 뭐 정말로 이제 그 인물인 것처럼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그 기억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맞춰 보니까 결국 아 정말로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궁금한 게 그거는 내용하고 네. 관계없는 건데 토끼님 그러면은 전생에 뭐였다고 믿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내가 이제 죽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영혼이 뭔가 여러 생을 반복하면서 내가 뭔가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뭐 약간 세계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개요를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전생의 그 기억들이 현세의 인물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전생의 기억들이 이제 약간 추리소설 같이 하나하나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계속 뒤를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는 네, 그런 전개가 일어나고 결국은 그런데 이 전생의 기억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토리가 전개되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나는 이제 분명히 지금 현생의 기억도 갖고 있는데 전생의 기억에 너무 휘말리는 것 같다. 너무 전생의 기억에 계속 의존하고 계속 집착하고 이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건강하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생의 기억은 기억인 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사실 그 기억이 지금의 우리를 지배하게 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주요한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왜 전생을 활용한 로맨스물 있잖아요. 전생에 뭐 연인이었는데 환생을 해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은 좀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결국 전생대로 되잖아요. 근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건 좀 스포일러긴 한데 네. 전생의 인물이 아니라 현생의 인물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나는 전생의 너가 아니고 현생의 너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네, 설명을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이고 네. 이 사람들이 전생에 누구였는가? 외계인이었습니다. 요것이 아주 또 재미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지구의 어떤 인간이었던 게 아니고 외계인의 기억을 갖고 있고 이 외계인들은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은하계에는 이 외계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 뭐 이런 뭐 문명이 있었고 이 외계인들이 생김새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은데 다만 크기가 작다고 나옵니다. 약간 손가락 크기? 우리가 생각하는 손가락 크기인데 약간 엄지공주 느낌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지구인이랑 외계인이 한 장면에 나오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전혀 그냥 비교가 되진 않아요. 그냥 맞아요. 우리랑 같은 사람처럼 보이고 다만 우리랑 약간 다른 문명을 가진 그런 사회로 보이는데 이 외계인들이 지구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외계인들의 존재를 모르지만 그래서 외계인들이 지구라는 이 변방 행성으로 연구를 하려고 달 기지를 만듭니다. 달의 기지를 만들고 거기 이제 연구원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시키는데 그 새로운 조사 단원을 이제 뽑을 때가 돼가지고 이 주인공들이 거기에 자원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네. 이 뭔가 이 작품의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일단은 메인 캐릭터가 7명이거든요. 7명인데 전생에도 7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총 14명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14명 중에서 몇 명은 조금 왜 있는 거지 싶은 그렇죠. 특히 그 네. 히이라기가 네. 너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나머지 6명은 좀 주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슈스란도 뭐 그렇게 슈스라는 그래도 네. 그 엔주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렇죠. 그 현생에서 좀 중요한 인물처럼 나오고 중요한가? 뭐 약간 좀 영향력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고 네. 계속 그래서 엔주에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 그래서 이 등장인물을 다 소개해버리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네. 일부만 네. 일부만 소개를 해볼까요? 네. 3명만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장 메인이 되는 3명 그리고 과거의 3명 네. 그렇게 6명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주인공은 앨리스라는 고등학생입니다. 네. 여자 고등학생이고 원래 홋카이도에서 살다가 도쿄로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식물들이랑 좀 이제 말이 통하는 그런 좀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도쿄에 오니까 너무 공기가 안 좋다 이러면서 좀 괴롭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죠. 옆집에는 8살짜리 꼬마인 고바야시 링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링은 이 앨리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남자애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하면서 좀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위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이제 계속. 거기서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링이.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링은 이제 앨리스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바치라는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진바치는 앨리스랑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이고 좀 약간 열혈 뭐 좀 정의감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앨리스를 좋아합니다. 얘도. 네, 요까지 이제 현세의 인물 얘기를 했고요. 네, 전세의 인물은 이제 앨리스는 모크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크렌은 이마에 키체라는 점 4개짜리 이제 무늬가 있는데 십자가 모양의. 네네 그렇죠. 이게 키체 사자리언이라는 아주 선택된 사람이라는 표시래요. 그래서 키체 사자리언은 1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태어나고 그렇게 드문 확률로 유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돌연변이로 순수히 돌연변이라 태어나고 이 외계인 문명에서는 신을 사자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사자림이라는 신을 모시는데 이 사자림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모크렌도 이제 키체 사자리언이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키체스라고 해서 텔레파시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식물 노래를 하면 식물들이 막 자라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쵸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데 그건 네. 약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온이라고 이제 고바야시 링의 과거 캐릭터입니다. 네. 시온은 상당히 좀 위험한 남자? 나쁜 남자? 뭐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잘생겼는데 약간 사상이 이제 과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혁명주의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명주의자? 그렇죠.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갖고 있죠. 얘가 이제 전쟁 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보니까 좀 항상 이제 세상을 좀 시니컬하게 보고 삐뚤어지게 보고 뭐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모쿠렌도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얘랑 친구인 애가 이제 처음 모습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하진 않지 않나요? 처음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네. 네. 갈수록 그쵸. 좀, 네. 근데 저 사람은 약간 나한테만 이러지 이런. 네, 이 모크렌이라는 이 키체 사자리언이라는 존재 자체를 좀 별로 안 좋아하죠. 그쵸.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랑 못 받고 자라는데 쟤는 이제 신의 은총을 한 몸에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좀 비꼬죠. 그 다음에 교크란이라고 해서 진바치의 전생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는 좀 바른말 많이 하는 그런 약간 위선자? 근데 그렇게 위선자인지 모르겠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시온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시온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일단 쟤는 위선자다. 너무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보면서 시온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뭐 교쿠란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냐면은 작품 내에서도 뭐 교쿠란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지도 않은데 그거를 보여줬다면 모를까. 뭐 특별히 잘못했다고 나오는 게 없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뭐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약간 뭐 깨는 장면들이 나오긴 하죠. 뭐 모크렌한테 막 뭐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우리 살려달라고 막 네, 뭐, 얘기한다던가. 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전 그건 그래요. 들어가지고. 그건 그런데 저는 약간 시온에게 감정이입이 된 게 네. 저렇게 바른 말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재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약간 물론 저는 학창 시절 때 범생이 타입이었지만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자신의 친구들 안티테제에 끌리셨군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네. 어. 그러니까 나는 쟤네들한테 뭔가 잘못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왜 싫어하는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바른 말만 하는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아이였기 그러셨군요. 때문에 네. 좀 그랬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꼬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6명이 메인 캐릭터로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각자 이제 천천히 각성을 하게 돼요. 예전의 기억을. 사실 링이 제일 먼저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완전한 각성은 아니긴 했지만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서서히 각성을 하고 모크렌, 그러니까 앨리스가 가장 나중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각성에 좀 시간차가 있으면서 더더욱 오해가 깊어지고 뭐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복잡해지죠. 처음에는 뭐 전생의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죠. 네. 와 호호하고 와 정말 재미있다. 우리 뭐 연표를 연표를 볼까? 만들자 막 이러고 그렇죠. 하다가 네. 중반부터 좀 이제 심각하게 돌아가죠. 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거의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 앞쪽은 그럼 요까지가 이제 스포일러가 없는 구간으로 그러니까 이 달 기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파헤치는 게 결국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달 기지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스포일러인데 그 계속 평화롭게 이제 지구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죠.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이제 그들의 모성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도 물론 뭐 자세하게 나온다기보다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지만 세계관을 이제 보는 측면에서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데모성을 차지하려고 하던 도중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모성의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어떤 우리 태양계처럼 여기에도 이제 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뭐 시아, 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행성들이 있는데 테스는 아니죠. 테스는 달이고 데모성이라는 데가 이제 그 묻들 문명이 가장 처음에 이제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데모성이 있고 데모성의 달이 테스라는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데모성 말고 다른 행성 중에 이제 시아라는 이제 행성도 있고 카야라는 행성도 있고 뭐 요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데모성의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결국 일부 사람들이 테스로 이주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악화되고 기후가 막 이상해지면서 그야말로 이제 요즘의 기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두 번째로 큰 행성이었던 시아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아를 이제 사람들이 모성으로 또 부르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이 데모성이 이 키체스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 식물이 자라는 설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데모성의 환경이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이제 다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기후가 안정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데모성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우리가 돌아온 그 고향으로, 그리운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하는데, 이제 시아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카야에 있던 사람들, 다른 행성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모성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데모성의 달인 위성인 테스. 이제 테스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 중에 하나인 시온은 그 테스 출신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자랐고 살기 위해서 사람도 많이 죽였었고 이 시온도 이제 그 사체스라고 해서 이제 키체 사사리언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초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동력이라던가 사체스라고 하죠, 그거를. 네네. 염동력이라던가 텔레파시라던가 공간이동, 순간이동 뭐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그보다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아주 옛날의 얘기도 뭐 살짝 들려주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키체 사자리언이 지금처럼 드물지 않았는데 옛날에 이제 문명이 덜 발달했을 때는 이 키체 사자리언들을 이상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자린이 노해가지고 모든 식물을 깡그리 말려버렸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키체 사자리언을 좀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키체 사자리언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드문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외계인들의 문명에 대한 설정도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네. 갑자기 궁금하게 된 게 네. 지구는 굉장히 변방에 있는 행성이잖아요. 네. 그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얘네들이 상당히 거대한 문명인 것 같아요. 네. 막 지구까지 와가지고 막 연구를 할 정도면 네. 그러면은 전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이 애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텐데 이 여기 나오는 애들처럼 그러면은 다들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성이 파괴되었을 때 다들 갈 곳을 잃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만화에 자세히 나오지 자세히 않아요. 나오진 않죠.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궁금했어요. 아니니까. 네. 예. 근데 뭐 그러게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슬러 누긴 소설 보면은 네. 앤서블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앤서블이 있어야 이제 실시간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그런 장치가 이제 그 모성이 있는 그 행성계에만 있어가지고 그게 파괴되니까 다른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동족들이랑 연락을 못 하게 됐을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갑자기 이제 전쟁이 악화되어가지고 이제 모성이 공격받기 시작했다. 이제 원래 테스에서만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전면전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을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이제 충격이 온 뒤에 뭔가 이제 통신이 다 죄다 끊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동족이 전멸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달기지에서 사람들이 패닉을 하게 되고 아 우리 지구로 내려가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약간 그 왜 스타트rek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문명 외계 최소한 문명을 해야 된다. 그 외계 문명을 간섭하면 안 된다. 프라임 디텍티브인가 있잖아요. 어실러르긴 소설에서도 나오죠 그런 거. 아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지구로 내려가는 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내려가야 되지 않냐. 내려가서 우리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쵸.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과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위험한 사상을 펼치죠. 우리가 지구를 침략이라도 해야 침략하자. 된다. 네. 침략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격리가 됩니다. 아, 그래도 너희 사상은 너무 나갔다. 이러면서 네, 그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클의 어찌저찌 해가지고 뭐 해결은 됐는데 거기서 어찌저찌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나오고 네. 처음에는 뭐 근데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그쵸, 사람들이 그쵸. 네. 전염병이 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죽어갑니다.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엄청 또 이제 괴로워하면서 네. 죽어가죠. 네. 뭐 리더였던 히이라기는 아, 내가 지구로 가자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야 했나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뭐 등등등등. 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일러가 좀 강한 구간인데요. 슈카이도라는 이제 또 그 달기지에 이제 인물이 있었는데 네. 이 슈카이도가 백신을 이제 만들어내죠. 네, 만들어내는데 1인분밖에 못 만들어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슈카이도랑 시온이랑 무쿠렌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고 이제 시온한테만 백신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무크렌하고 시온에게 백신을 둘 다 놔줬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고 네. 무크렌에게는 영양제만 줬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놨는데, 마지막에 무크렌과 시온 둘만 남고 네. 또 무크렌이 나중에 죽고 시온 혼자만 남죠. 네. 그래서 슈카이도는 이제 시온을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복수를 한 거죠. 그래서 시온이 이제 모크렌을 따라 죽지 못했는데 또 모크렌이 죽으면서 아 우리가 자살을 하면 환생을 못한다. 그래서 그들 이제 종교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죽지 말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죽을 수도 없고 근데 자기는 너무 괴롭고 또 혼자고 이러니까 점점 미쳐가죠. 그래서 무려 9년 동안을 그렇게 혼자 살다가 드디어 발병을 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는 링이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동갑인데 링만 이제 8살인 이유가 이제 딱 9년 어리죠. 그쵸. 그 9년 때문인 걸로 나오죠. 아,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죠. 네. 불쌍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링은 그 세월이 너무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쵸. 시온의 이제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뭔가 사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명감의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면서 네. 뭔가 이제 행동을 시작하죠. 예를 들면 조폭들을 막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게 네. 한다거나 도쿄타워를 뭔가 이제
증축을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장치를 만들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기지하고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링이 강력한 ESP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염력이라던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순간이동이라던가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다 있어야 달기지에서는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예를 들면 달기지를 폭파한다거나 아니면 지구를 침략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들을 하려면 이 달기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네. 장치라고 할까요? 네. 달기지 이제 연구원들 전원의 키워드를 이제 각자 자기 음. 것만 알고 있는데 이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이제 뭔가 이제 그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뭐 누구한테는 협박으로 얻어내고 누구한테는 뭘로 뜯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다 근데 너무 모았는데 허술한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뭐가요? 현실에서도 네. 실물이 있는 열쇠나 그런 아니면은 하다못해 목소리 인식이나 뭐 홍채 인식 그런 기술이 있는데 고작 걔가 키워드 그 협박해서 뜯어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좀 뭔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외계운명 치고는 뭐 그럴 수도 뭐 있지만 네. 뭐 뭐 그냥 안 하니까. 인간의 선의를 믿었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홍채 인식이나 열쇠 같은 게 더 안전할까요? 글쎄요. 뭐 키워드보다는 근데 근데 저는 더 물리적인 것보다 그렇게 약간 무형적인 게 더 보안이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열쇠는 이런- 훔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열쇠는 훔칠 수 있고 홍채는 훔칠 수 없잖아요. 홍채는 누나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납치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키워드를 불게 하려면 이 사람이 이제 어지간히 신념이 이제 강하면은 막 고문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너무 아픈 얘기를 해버렸네요. 아니 목소리 인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목소리 인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 모종의 사태로 인해서 뭐 아프다, 아, 뭐 혼수 상태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키워드도? 아 아프다 그러면은 네네 뭐 말을 못 하니까. 네, 좀 이렇게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위임을 뭐 할 수도 아무튼 있고. 어쨌든 중요한 간에 뭐 내용은 중요한, 아닙니다.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이제 키워드를 모으고 뭐 그 다음에 또 쉬운 이제 네. 링은 앨리스를 좋아하는데 네. 사실 시온이 앨리스한테 뭔가 못된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온과 모크렌이죠. 한두 개가 아니죠 못된 짓 한 게. 네, 모크렌한테 못된 짓을 했고 네. 모크렌도 시온한테 약간 복수의 칼날 뭐 이런 거를 갈고 있었고 둘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오해가 사실은 이 모든 스토리가 꼬이는 이제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링이 사실 어리잖아요. 어린 네. 나이에 이제 각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링의 인격을 시온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제 이건 꿈이고 현실의 나는 뭐 이렇다라는 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다른 인격들은 뭔가 좀 조화롭게 네. 서로 이렇게 좀 그게 됐다면은 네. 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중인격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네. 그 링 안에서 이제 시온의 인격과 링의 인격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과격하고 그다음에 얼른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로 네. 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네. 뭐 적은 거는 많긴 한데 저희 얘기 안 한 게 정말 많아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7명의 다른 이제 4명의 스토리도 각자 막 다 있고 각자 과거 스토리, 현재 스토리 뭐 다 있고 각자 이제 관계 뭐 뒷담화하는 거 네. 뭐 그다음에 어떤 한 사건을 시온의 관점에서 봤을 때와 모크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다른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모크렌이 이제 키체 사자리언이잖아요. 그래서 네. 키체 사자리언은 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라요. 그래서 네. 나라에서 이제 만드는데 이건 좀 재밌는
이제 설정이니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네. 기체사자리원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인재이기 때문에 약간 영재교육 뭐 이런 느낌으로 3살 때부터 이제 시설에 낙원이라는 시설에 들어가서 노래를 이제 배우고 또 이제 이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배웁니다. 뭐 성가를 배우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 기체사자리원의 부모님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쿠렌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게 부모님이 둘 다 기체사자리원이었어요. 네. 아까 제가 유전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 중에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1억 분의 1 곱하기 1억 분의 1 곱하기 1억 분의 1을 하면 아, 네.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키체라는 거는 이제 남녀 관계를 갖게 되면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순결이 중요시 되는데 이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체를 잃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했고 요 모크렌을 낳은 거죠. 그래서 모크렌의 이마에 키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을 때 아버지가 네. 아주 많이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상당히 유약하고 좀 뭐라고 눈물이 할까요? 많은 사람. 네,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기껏 이제 우리가 사랑해서 결실을 낳았는데 3년 후에 이제 나라에 빼앗기게 되니까 그래서 숨어 살려고 이제 하는데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그쵸,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이 자기 아들과 딸이 이제 기체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네.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손녀가 기체 사자리원이니까 얘를 이용해가지고 보조금을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갈등도 나오고 뭐 하여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보면서 이야기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애를 납치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낙원 안에서는 모두 이제 옷을 안 입고 이제 생활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환경에서 좀 애들을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뭐 이런 게 좀 재밌어요. 고바야시 링이 네, 막 염력을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등장인물들을 막 다치게 하기도 하고 협박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협박해가지고 막 키워드를 뜯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잔혹해요. 그렇죠. 굉장히 잔혹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자기도 막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네, 그 병실에 있는데 그 자기 엄마가 이 고바야시 링을 보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랬다가 이제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면은 전혀 막 평탄하지가 않고 뭐 멜로물 뭐 로맨스물이라고 이제 막 평탄한 스토리를 가진 게 아니고 굉장히 갈등 구조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그렇죠. 네. 약간 그렇죠. 네. 특히 링이 네. 너무 고생을 하죠. 전생에서도 그렇고 현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캐릭터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 포인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전생과 뭐 약간 소리를 이제 뭔가 효과음을 넣고 싶은 그런 제가 감상 포인트를 한 5가지를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감상 포인트 하나 이러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떤 사운드를 원하세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제가 박수 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그 전생과 현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생의 기억에 얽매이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생의 기억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는 이제 남자로 태어난 이제 전생엔 여자였는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전생에 남자였다가 남자로 태어난 자기 첫사랑 상대를 이제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좋아했죠. 나중에 포기하긴 했지만 좋아했나?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고백도 있죠. 했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뭐 그 막 키스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강제로? 근데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생의 영향인지 아니면 지금의 내가 정말로 얘를 좋아하는 건지 요거는 잘 그러니까 마지막에 모르겠어요. 가서 포기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엔주로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전생의 캐릭터로서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 그렇게 마지막에는 네. 그 엔주가 환생한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남자애랑 이세이 네. 이세이랑 그 슈스란이랑 약혼하지 않나요? 네, 사쿠라. 음. 네. 슈스랑 전생에선 둘 다 환생한- 여자였잖아요. 네. 둘이가 아주 절친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전생의 커플이 반드시 뭐 이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너무 영향이 많긴 한 것 같아요. 이 작품 내에서는.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렇죠.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앨리스의 동생도 모드. 그쵸. 모크렌을 이제 아주 정성껏 살폈던 모드의 환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엮잖아요. 진바치를 따라다니는 꼬마 여자애는 뭐 누구가 아닐까 막 이런 얘기 그쵸, 계속 그쵸. 나오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인물들이 우리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네. 과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네, 우리가 그냥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생의 기억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그거랑 똑같아야 돼 이런 식의 강박을 가지지 말자 이런 그렇죠. 느낌일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갈등을 하죠. 네. 계속 이제 기억은 되살아나고 이런 감정 같은 것도 되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었고 그쵸. 꿈속에서 계속 나오는데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꿈속에서 계속 막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막 계속 뭐 사랑을 나눈다거나 그런 꿈을 꾸게 되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감상 포인트 2. 와. 네. 반전의 반전과 이제 추리하면서 읽는 맛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 진실이라는 게 달라지는가. 이게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나쇼몽 보셨어요? 아니요. 책으로 있어요. 안 읽었어요. 그 연극 같은 거 아닌가요? 영화인데요. 영화인가요?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제 소설이 원작이죠. 소설이 원작인데 이제 아주 유명한 일본 감독이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대본 같은 거 아닌가요? 책 내용. 책이요? 아닌가? 희곡인가요? 근데 아닌가? 소설일걸요. 아무튼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게 생각났어요. 라효몽이 뭐냐면 네.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사건이 있는데 소설이네요. 그렇군요. 아쿠타가와 네, 저는- 류노스케의 1915년작 소설. 그리고 1950년에 구로사와 아키라가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집에 책이 있는데 네.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포스터를 보시면 좀 감이 어. 오실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뭔가 여러 개로 나눠져요. 그런 포스터인데 그 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건을 보는지에 따라서 진실이라는 게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목격자가 진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인물이 진술할 때랑 B라는 인물이 진술할 때랑 C라는 인물이 진술할 때랑 전부 뭔가 달라져요. 자기한테 좀- 묘사하는 사건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이제 묻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결국 뭐가 진실인가 뭐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을 일부러 남겨놓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나지구는 뭐 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얼마나 나의 관점, 나의 바라보는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리고 감상 포인트 3는 캐릭터들이 살아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현실적이라는 건가요? 캐릭터들이 생생하고 뭔가 그 개성이 다 뚜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성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고 캐릭터마다의 이야기가 충실하고 물론 안 충실한 캐릭터도 있긴 하지만 뭐 네. 대부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이제 생생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세의 그 달기지의 이제 이야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달기지의 사람들이 조금 더 잘생겼다고 할까. 현세의 사람들보다 좀 더 이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SF 좋아하니까 좀 지구가 아닌 다른 이제 설정을 또 좋아하니까 네 그 부분도 있었고 근데 상당히 이제 캐릭터들이 살아 있어서 14명이나 나오는 이제 이 메인 캐릭터가 그래도 이제 각자가 다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공상님은 좀 처음에 좀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일단은 아까 만화 엄청 초반에는 달기지 얘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 누구였어 막 하는데 기억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근데 이제 거의 끝쪽에 읽을 때는 그래도 다 이제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 누가 누구고 이런 거. 네, 그래서 네. 만화책 보시면 자꾸 이제 맨 앞에 인물 관계도 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감상 포인트 4번은 노스텔지어가 있다는 거. 뭔가 아련하고 뭔가 그립고 뭔가 이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아련하고 이 세계관 자체가 워낙에 이제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좀 근데 그 다들 좀 결말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좀 더 아련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이제 나오는 대사들이 너무 아련아련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미래로 돌아가는 거야 뭐 점점점 뭐 이런 거라든가 나는 지구의 대기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뭐 요런 감성적인 이런 부분도 로맨틱하다고 할까요? 로맨틱하나? 로맨틱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좀 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서정적이고 좀 새드 엔딩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달기지에서는 모두가 죽었으니까 감성적인? 네. 요런 전개 약간 멜랑콜리한 그런 전개가 이제 주는 좀 아련함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상 포인트 5번째는 이제 탄탄한 설정과 뭐 외계인들의 고향에 대한 묘사라던가 외계인들이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환경이 파괴됐다던가 뭐 무분별하게 어떤 개척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키체 사자리언이라고 해서 식물이나 동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를 하죠. 네, 환경 파괴도 하고 전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달기지 연구원들이 지구에는 이런 키체 사자리언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저렇게 환경 파괴를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자기네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여기까지 이제 감상 포인트를 얘기를 해봤고요. 공상님은 어떻게 봤어요? 이 작품?
재밌게 봤어요. 페이지도 금방금방 넘어가고 다행이네요. 몰입도 네. 좀 잘 되는 편이었는데 읽으면서 좀 답답한 면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캐릭터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떤 캐릭터가 마음에 좀 이해가 안 됐나요? 예를 들어 뭐 링이라던가 링 그리고 뭐 시온도 좀 왜 저렇게 왜 이렇게 꼬였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아, 볼 때마다 이렇게 꿀밤을 이렇게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시온한테 감정이입해가지고 음, 교쿠란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저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심정적으로 공감이 안 된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왜 저렇게까지 삐뚤어지게 했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링이 맨 처음에 나올 때 막 머리에 껌 붙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 아, 좋아하는 마음을 저렇게 괴롭히면서 표현하는가 음, 뭐 이런 것도. 네. 사실 뭐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괴롭히는데 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너 좋아해서 그런다 뭐 이렇게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괴롭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네. 화가 났었는데 어, 그렇게 좀 봐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제는.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결말도 좀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네. 뭐 다 좋아 그냥 다 괜찮아 이러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너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맞아요. 한 짓거리가 있는데 그런 네. 거에 대한 뭐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죠. 다 같이 뭐 행복하게 좋아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죠. 뭔가 찜찜하고 네. 약간 뒤가 구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 공상님이 그렇게 보셨다니까 좀 듣고 보니까 정말 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음, 그래서 이 작품이 상당히 옛날에 나왔다는 거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약간 고루한 그런 설정들이 있고 또 이제 앨리스도 이제 여자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이 있고 뭐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뭐 네.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이해하고 감안하고 볼 만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쿠렌도 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여자하게 보지만 네.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속내는 아, 그렇죠. 네, 네. 아주 활달하고 반항적이고 네. 그다음에 뭐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막 욕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인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 캐릭터들이 입체적이고 네. 그다음에 좀 현실적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만화책을 일단은 가장 추천드리고 뭐 좀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뭐 애니메이션도 아쉬우나마 보실 수 있는데 뒷부분은 많이 생략이 돼 있다는 거를 좀 감안을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찾아서 볼 수 있나요, 근데? 근데 DVD가 DVD를 중고를 구하셔서 네. 보시거나 근데 만화로 봐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냥 짬짬이 볼 만하고 네 맞아요. 뭐 굉장히 페이지를 빨리 넘길 수가 있어서 만화다 보니까 네. 뭐 버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지하철 안에서 읽고 그래도 금방 읽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만화 볼 때도 좀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막 작은 글씨로 써져 있는 거 막 다 읽으면서 막 봐서 아, 네, 그렇긴 한데 음. 저는 만화 빨리 보는 사람들이 좀 부럽긴 하던데 아, 또 그래요? 많이 빨리 보는 사람은 너는 길게 즐길 수 있어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장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뭐 다룰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네. 집에 있는 책들을 좀 살펴봐야 돼서 알겠습니다. 아직 꺼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네. 다음 방송
에서 예, 뭘 할지는 뭘 할지는 뭐 페이스북으로. 네, 포스트로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어디서 들을 수 있으신가요? 저희 방송 팟빵, 팟기, 아이튠즈, 유튜브로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어떤 작품이 좋다, 어떤 작품을 추천한다 이런 것들 저희가 뭐 페이스북 댓글이든 유튜브 댓글이든 써주시면은 방송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런 그 소개하는 걸 통해서 좀 서로 SF 작품을 추천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장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모르는 작품들도 엄청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서로 이제 소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의 몇 안 되는 SF 팬덤을 네. 좀 확장하고자 네. 뭐 하는 그런 저희가 목표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아무쪼록 더 많은 분들이 SF를 즐기고 좀 오늘 다룬 작품도 사실 SF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뤘던 거는 좀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네, SF의 외연을 좀 확장하고 그 다음에 SF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끌어올 많죠. 네.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또 원래 SF 팬이었던 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좀 읽어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 네.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너무 네. 날씨가 안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다다음 주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